2026년 밸런타인데이 상상만 해도 달콤하죠. 그런데 말이죠. 달콤해야 할 그날 시장은 왜 씁쓸한 맛을 내고 있을까요? 오늘 한 분석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서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바로 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입니다. 겉보기에는 장미와 초콜릿처럼 화려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말이죠. 거의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시장이 달콤한 초콜릿보다 씁쓸한 맛을 더 많이 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숫자 뒤에 숨은 긴장감인데요. 좋은 소식들도 분명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지 그 서로 다른 신호들을 함께 해석해 보죠. 먼저 인플레이션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뺀, 그러니까 물가의 진짜 근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높은 0.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시장 불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1446.4원,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분석가는 이 숫자를 매우 위험한 레벨이라고 딱 잘라 경고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천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환율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계속 벌어져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문제, 그리고 이러다 신흥시장에서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다 녹아 있습니다. 결국 이 높은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S&P 500이나 원유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금 가격만 혼자 2% 넘게 꽝충 뛰었죠. 이건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돈이 위험 자산을 피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도 유일하게 희망처럼 보이는 테마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그런데 말이죠. 이 AI마저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제 막연하게 AI가 미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하고 있죠.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인가? AI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한쪽에는 AI 시대를 위한 곡괭이와 삽,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승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요, AI 때문에 대체될 위험에 처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른바 AI의 희생양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무려 80%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왜 AI 하드웨어가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들을 쫙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으로의 전환이죠. 똑똑한 자본,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불확실한 금융 자산을 떠나서 금이나 원유처럼 손에 잡히는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시장의 방어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전략을 보세요. 금과 원유는 비중을 확대하라고 조언하는 반면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박스권 매매, 즉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주문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고요. 기술주들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실물 경제와 직접 연결된 원자재나 아니면 실적이 확실하게 보장된 한국 반도체 같은 자산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트레이더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이익이 시장을 끌어올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두 거대한 힘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바로 이 3단계 방어 전략입니다. 첫째, 금융이나 보험 같은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유지하세요. 둘째, 실적이 부진한 소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공포에 매수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실행하라. 지금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격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공포는 종종 거짓말을 한다는 이 말처럼 말이죠. 데이터와 공포가 뒤섞여 있는 바로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따르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